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준영입니다. 네. 자, 저희가 교실에서 만나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서 만날 수 없고, 이렇게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학기 과목이 그렇죠. 이제 한국어 교육 가정론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한국어 교육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뭐 어학당,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어학당에서 저희가 이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어학당에서의 한국어 교육 과정을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한 10주, 10주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하루에 4시간씩,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20시간, 한 학기 200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년에 4학기를 운영하죠. 그래서 10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주나 3주 방학하고 또 10주 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4학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학기에 어떤 한국 교육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한 2주 정도는 이론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요. 3주부터는 저희가 다양한 어떤 한국 교육 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한국 교육을 하실 때 어떤 다양한 한국 교육 과정을 또 접하실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또 선생님들께서 나름대로 이제 교육 과정을 짜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단기 과정, 요즘에는 뭐 단기 과정 학습자들도 많아졌습니다. 어학당 보면 방학 때 뭐 2주나 3주의 교육 과정, 이런 교육 과정을 짜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 과정 학습자들은 또 정규 과정과는 다른 어떤 교육 내용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어떤 학습자의 어떤 목적에 따라, 학습자의 변이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교육 과정을 짜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 학기에 그런 다양한 교육 과정을 접하시고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학습자들을 가르치실 때 어떤 내용으로, 어떤 교재로, 어떤 교수법을 사용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서 학생들이 한국어를 잘할 수 있게 이렇게 지도를 할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1주차에서는요, 어떤 이제 교육과정의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실제적인 교육과정을 접하기 전에 한 2주 정도는 어떤 교육과정의 이론적인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교육과정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좀 저희가 살펴보고요, 어떤 교육과정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실 것은요, 이제 교육과정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해하려면요, 어떤 일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죠? 자, 뭐 한국어 교육과정도 그렇죠? 어떤 큰 틀에서 보면 일반 교육과정 속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보편적인 어떤 교육과정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수한 한국어 교육과정을 저희가 접해야 한국어 교육과정을 저희가 짤 때도 또 그 큰 어떤 교육과정 속에서 저희가 그 학습자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한국어 교육과정을 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육과정이란 어떤 용어의 개념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교육과정의 어떤 개념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란 어떤 조직화된 학교 체제의 하위부 체제 또는 부분이다. 그렇죠? 어떤 이제 그 학교 체제가 있잖아요. 학교 체제. 다양한 학교의 어떤 형태가 있겠고 학교 체제가 있으면 그 학교의 틀 속에 어떤 조직화된 어떤 하나의 부분이다. 그렇죠? 어떤 학교가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교육을 하게 되고, 그런 다양한 어떤 교육 속에서 교육 과정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하위 체제로서, 부분으로서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정규 학교의 학위 과정이다. 네, 그래서 어떤 이제 저희가 그렇죠. 뭐 대학교에서 어떤 이제 학생들이 전공을 하죠. 전공. 네, 그래서 뭐 외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경영학과라든지 뭐 국제무역학과 이런 어떤 상경계가 많고요. 또 요즘에는 좀 이제 예술계 쪽도 많습니다. 요즘에 외국 학생들이 어떤 예술, 문화예술 쪽을 전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학생들이 자기가 전공하는 어떤 그런 학위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교과목을 배우겠죠. 자, 그런 어떤 정규 학교의 학위 과정, 이것도 교육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교육 과정은 뭐 여러 가지의 어떤 다양한 어떤 개념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보실까요? 보시면 자,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교과목이 뭐입니다. 아마 이게 제일 선생님들께서도 좀 이렇게 와 닿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여기시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교과목의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학교에 다닐 때도 저희가 뭐 고등학교를 예를 든다면 뭐 국어, 뭐 영어, 수학, 어떤 체육, 다양한 어떤 교과목이 있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의 모음, 이런 것들의 모음이 하나의 교육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자, 외국인 학생들도 그렇죠. 또 외국 학생들도 이제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1급이 가장 초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급에 맞는 이제 교재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기관마다 다른데요. 그 교재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문법이라든지 어휘라든지 뭐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자,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이제 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복습 시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금요일에 보통 많이 이제 교육과정 속에서 짜는데요. 금요일 날 그래서 월, 화, 수, 목을 열심히 공부하고 금요일 날 이제 일주일 동안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도 하고 확인도 하고 또 못했던 부분이 또 있으면 그때 보충을 하게 되고 이제 일주일 동안 배운 내용을 이제 복습 시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평가에 또 반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그 1급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한 학기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어떤 교육과정의 개념이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조직화된 학교 체제의 하위 체제나 부분이다. 또 어떤 정규 학교의 학위 과정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교과목이 몸이다. 라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자, 예,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자, 학생들이 자,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배워나가야 하는 내용. 자, 이것도 아마 좀 이렇게 많이 와 닿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꼭 배워야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교육 과정이다. 그래서 자, 6급 학생들, 이제 한국어 교육을 얘기를 한다면 6급 학생들이 고급에서 배워야 하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급 한국어 교재를 보시면 어떤 이제 관용어라든지 아니면 속담이라든지 자, 고급이니까 이제 문화에 대한 것도 많이 배웁니다. 그 다음에 좀 어휘는 이제 조금 고급, 그렇죠. 좀 약간 전문적인, 좀 그냥 일상적인 어떤 어휘가 아니라 좀 한국학적인 거, 조금 학생들이 이제 유학 목적이 많으니까 학무 목적에 필요한 어휘 이런 것들도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 6급에 맞는 어떤 어휘 그리고 이런 것들이 6급의 교육과정 속에 포함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내가 고급 학생들을 가르친다 그러면 고급 학생들에게 어떤 어휘를 가르치고 어떤 문법을 가르치고 어떤 속담, 어떤 관용어, 어떤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내용들을 가르쳐야 될지 자, 이런 것들을 한 학기에 잘 그런 것들을 녹여내서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야 학생들도 그런 것들을 잘 배우고 나중에 수료한 다음에 또 대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교육과정 개념에 대해서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서 어떤 이제 정의한 내용인데요. 자, 학교나 대학에서의 학문 연구나 훈련을 위한 정규 교과다. 예, 뭐 다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나 대학에서의 학문 연구, 학문을 연구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어떤 훈련을 위한 정규 교과. 자, 이것이 교육과정이다. 저희가 뭐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과 좀 이렇게 많이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웨스터 사전 보실까요? 자, 여기에서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네, 학교나 대학의 특정한 정규 교과 또는 교육기관이나 학과에서 제공하는 정교과다. 그래서 다 어떤 교과목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죠. 교과목. 예. 그래서 저희가 뭐 고등학교, 중학교 때 뭐 그런 과학이라든지 어떤 그런 실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예전에는요. 자, 그래서 뭐 외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뭐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국어 교육에서 저희가 접근을 한다면요. 그래서 이것도 기관마다 다릅니다. 어떤 교육기관의 철학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의 철학.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을 짤 때는 그 기관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 기관의 철학.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하는데 이 학생들이 단순하게 그냥 뭐 한국어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기능만 의사소통 기능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들이 우리 기관에서 공부를 하고 나서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배워나갔으면 하는 그런 어떤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마다 약간씩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다른 것도 있는데요.
어떤 모 기관에서는요, 뭐 어떤 말하기, 그러니까 말하기에 대해서 더 이렇게 교육과정 속에서 어떤 훈련을 많이 시키는 어떤 그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은 말하기를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교육시키는 기관이 있습니다. 또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는 뭐 읽기를 더 이렇게 훈련을 많이 시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기관의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이요. 자, 그래서 그 기관에서 어떤 가르치는 내용들, 자,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교과에 포함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수업을 하실 때 나름대로 교육 철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데 단순히 언어학적으로 한국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한국 사람을 대표한다. 그러니까 외국인 학생들에게 내가 한국 사람을 대표해서 한국어를 가르친다. 그 다음에 내 학생들이 아주 내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어를 아주 좋아하는 그런 친한파를 만들겠다. 이런 어떤 나름의 자기 교육 철학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시면 더 어떤 보람되고 의미 있는 한국어 교육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길게 본다면 어떤 본인이 이제 한국어 교육을 할 때 어떤 여러 가지 목표가 뚜렷해지고 또 이제 저희가 가르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자기를 어떤 이제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버팀목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백과사전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교육과정의 개념인데요. 자,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택된 어떤 교육 내용과 학습 활동을 체계적으로 편성 조직할 계획이다. 자, 이것이 백과사전에서 얘기한 교육과정이 저희 한국 교육과 아주 많이 밀접한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 저희가 이제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이 있다고 한다면 자, 이번에는 3급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3급. 자, 그럼 중급. 자, 3급 학생이 이제 3급이 됐어요. 학생이 진급을 해서 그러면 자, 3급에서 꼭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급에서 배우는 것이 사동사라든지 뭐 피동사, 그다음에 간주화법. 보통 이제 간주화법이 2급에서 공부하는데요. 그래서 2급에서 간주화법을 다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또 3급에 오면 간주화법 축약, 그렇죠. 짧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간주화법. 이런 축약을 또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3급이 됐다라고 한다면 사동사, 피동사, 간주화법 축약, 문법적인 것을 예로 든다면 이런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알아야 진짜 3급이지. 자, 만약에 3급을 다 공부를 했는데 사동사도 정확하게 모르고 피동사도 정확하게 모른다. 내 관자법 축약을 잘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은 3급 학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한국어 교육을 오래 하다 보면요. 학생하고 몇 마디 해보면, 이 학생은 몇 급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동사, 피동사를 정확하게 사용해요. 그 다음에 간주화법 축약도 잘 사용하면 이 학생은 3급이다. 이 학생은 한 4급이다. 자, 그런 것들이 교육을 하다 보면 직관적으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어떤 교육과정 속에서 한국 교육과정 속에서 그 교육 목표가 다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을 달성했으면 그 정도의 어떤 수준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급이다 그러면 3급 학생의 어떤 수준이 됐다는 것은 사동사, 피동사, 간접법 축약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택된 그런 교육 내용, 사동사, 피동사, 간접법 이런 교육 내용과 학습 활동, 그렇죠? 자, 저희가 뭐 사동사, 피동사, 간주어법을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자, 그것과 관계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이 필요합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꼭 이제 나중에 한국어 교육을 하실 때 조금 이제 수업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활동을 많이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활동,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학생들에게 뭐 사동사, 피동사, 간주어법을 가르치면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이제 설명을 하겠죠. 설명을 하고 꼭 마지막에는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동사, 피동사, 간접법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활동을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배운 내용을 자기가 스스로 내재화를 잘 할 수 있고 그것을 잘 적용할 수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선생님하고 아니면 옆 친구랑 그런 것들을 아니면 팀으로 해서 잘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그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학생 스스로 틀렸으면 수정해야 되고 보완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보면서 스스로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업 체계를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학생들이 교실에서 그런 훈련과 연습이 있어야 교실 밖에 나가서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그런 것들을 좀 자신감 있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교실에서 그런 훈련이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생들이 자신감이 없겠죠. 그러면 교실 밖에 나가서 직접 한국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런 것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신감, 동기 이런 것들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 속에서 수업에서 그런 어떤 활동을 많이 넣으셔서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정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습, 활동, 어떤 기회를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교육 과정은 이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택된 어떤 교육 내용과 학습 활동을 체계적으로 편성, 조직한 계획이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국어 교육 과정의 개념은 저희가 뭐 여러 가지를 봤는데요. 이것이 가장 그래도 좀 이렇게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너무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한국어 교육의 교육 과정의 어떤 내용과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택된 어떤 교육 내용과 학습 활동을 체계적으로 편성하고 이것을 정말 잘 짜는 거죠. 아주 조직적으로 잘 짜야 됩니다. 잘 편성도 하고 수업이 하루에 4시간인데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그래서 아주 잘 이것을 정말 아름답게 그렇죠? 학생이 아주 잘 이해할 수 있게 정말 그런 것들을 조직해서 짜야 이것이 학생들이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어 교육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보시면요.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그래서 교육과정의 의미를 정의를 할 때 저희가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교육과정의 개념 의미를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론적 정의는 크게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를 봤는데요. 한 5가지, 6가지를 봤는데, 자, 이것을 좀 크게 큰 틀로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첫째는 자, 교육과정을 교수 학습 내용으로 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어 교육과정을 짤 때, 그렇죠? 교육과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그래서 교육과정을 짤 때 보통 이제 저희가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어떤 교육 내용이죠. 교육 내용. 어떤 내용. 그러니까 1급 학생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될까? 1급 학생들 뭘 배울까요? 초급이죠. 초급. 자, 이때는 처음 왔으니까 그렇죠. 발음도 잘 모르잖아요. 읽을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 오, 우, 이 자, 이런 것들. 그래서 모음과 자음을 가르치고 보통 이제 자음과 모음은 일주일 동안 가르칩니다. 하루에 4시간씩 그래서 일주일 20시간 하면 학생들이 충분히 다 배웁니다. 받침까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공부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이렇게 공부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제 학습 내용, 그렇죠? 교수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그래서 어떤 이제 교육 과정은 1급에 맞는 교육 내용과 자, 그리고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이것이 이제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육과정에 조직되어야 하는 어떤 지식, 그렇죠? 내용으로 보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과정에 조직되어야 하는 지식, 내용. 그래서 1급이다. 그러면 1급에 맞는 그런 어떤 지식, 그러니까 뭐 발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런 어떤 지식이나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내용이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1급이면 1급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 되겠죠. 1급 학생. 1급이면 당연히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발음도 정확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1급에 맞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급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하는 그런 내용, 어떤 내용, 그 다음에 교수,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선생님, 그러니까 학생의 입장에서는 1급에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 되겠고 교사 입장에서는 내용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될지 자, 이런 것들이 다 1급에 들어가는 교육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교육과정을 교수 학습 내용으로 보는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저희가 이제 보통 저희가 현장에서 한국어 교육 현장 어학당에서 보는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선생님들께서도 나중에 졸업을 하시고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받으시고 현장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실 때 그런 다양한 어떤 학습자들을 이제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다양한 학습자들의 어떤 목적, 목표 여기에 맞는 교육과정을 저희가 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학생들이 자, 이런 것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저희가 이와 같은 입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자, 그러면 필수적인 내용, 자, 그렇죠? 필수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지식이 자,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수적인 내용. 자, 이와 같은 입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필수적인 내용. 그래서 필수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자, 그래서 자, 1급, 그렇죠? 1급. 그래서 1급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그렇죠? 또 2급 학생, 3급 학생, 4급, 5급, 6급.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조금 전에 1급을 봤는데요. 만약 2급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러면 저희가 2급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짤 때 그 전에 꼭 1급에서 어떤 내용을 봤는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1급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2급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1급은 살펴보지 않고 그냥 2급 내용만 살펴보게 된다면 1급 내용과 겹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너무 수준이 동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1급 내용, 2급 교육과정을 짤 때, 또 2급의 교육 내용을 정할 때는 1급의 내용을 꼭 확인을 하고 그것과 연계해서 2급 교육과정을 짜야 됩니다. 그리고 3급도 마찬가지고 3급도 1급과 2급을 다 확인하고 3급 교육과정을 연계해서 그것을 교육 내용에 넣어야지 1급, 2급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3급만 짜게 되면 학생들이 나중에 급마다 그런 어떤 괴리가 생기게 되고 그럼 학생들의 그런 어떤 한국어 발달에 어떤 이제 틈이 생깁니다. 틈. 그러면 이것이 학습자들이 힘들어질 수가 있고 좀 언어 발달에도 좀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자, 다음은 지식을 무엇이라고 볼 것이냐에 따라 교육과정의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그렇죠? 저희가 지식. 자, 저희가 이제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한다면 이제 한국어 지식이 무엇이냐, 자, 이런 것들이 또 교육과정을 짤 때 그런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보통 이제 일반 목적 한국 교육과정, 그렇죠? 이제 보통 어학당에서 배우는 것은 일반 목적입니다. 그때의 어떤 지식은 의사소통이 되겠죠. 의사소통. 그래서 학생들이 한국 사람을 만나면 말하고 듣고, 그렇죠? 어떤 의사소통이 이제 지식이 되겠고, 자,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학문 목적, 그렇죠? 저희가 이제 학문 목적인데요. 자, 학문 목적의 교육과정이다 그러면, 자, 학생들은 자, 학문 목적의 교육과정의 지식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물론 의사소통도 필요하지만 자, 여기에 더해서 그 자기가 배우려고 하는 전공의 어떤 그런 어떤 용어라든지 어휘라든지 교육 내용 이런 것들이 지식이 되겠죠. 자, 이것은 이제 그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 비즈니스 한국 교육이 있어요. 비즈니스 어떤 이제 회사에서 어떤 이제 한국어를 할 때, 자, 그때의 또 지식은 뭐가 될까요? 그때는 여러 가지 뭐 마케팅이라든지 어떤 회계라든지 어떤 경영에 관계에 있는 그런 내용이 지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떤 목적에 따라 어떤 지식의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식을 영원 불변의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가변적인 거, 그렇죠? 이것이 이제 좀 변할 수 있는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무엇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또 교육과정의 내용이 달라진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목적인지 학문 목적인지 아니면 직업 목적인지 이런 목적에 따라서도 교육과정에 따라서 지식을 어떤 것을 볼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교육과정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다음 보시면요. 자, 다음은 둘째는요. 교육과정을 어떤 수업 계획과 학습 결과로 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을 수업 계획과 학습 결과를 보는 관점인데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내용인 지식을 강조하는 입장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조금 전에는 어떤 지식을 중요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지식을 어떻게 보고 어떤 내용으로 전달할 것인가.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는 교육과정을 수업 계획과 어떤 학습 결과를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식보다는 목표 달성, 그래서 어떤 그런 교육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자, 이것을 이제 교육과정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수단으로 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는 자, 좀 더 넓은 의미의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지식만이 아니라 그 목표, 자, 교육 목표가 있으면 그러니까 1급 학생의 교육 목표가 있겠죠. 그러면 그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시킬 것인가, 교수를 할 것인가, 자, 이런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다. 좀 더 넓은 의미의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르쳐야 할 내용에 국한하지 않고, 그렇죠. 단순하게 어떤 지식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그 지식을 어떻게 조직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3급 학생이다. 그러면 사동사, 피동사, 간접법을 가르칠 건데, 이 내용을 가르칠 건데,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 교육 목표를 달성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이 내용들을 어떻게 내가 조직할 것인가. 자, 그래서 자, 사동사를 먼저 가르칠지, 피동사를 먼저 가르칠지, 아니면 간접법을 가르칠 것인가, 그 다음에 사동사를 가르칠 때 어떤 식으로 이것을 가르칠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수업 계획을 살펴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조직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자, 효과적으로 한국어 교육에서 효과적이라는 것은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고 재미있게. 복잡하고 어렵게 가르치면 학생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고 재미있게, 그래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것이냐를 계획해서 그 계획에 대한 어떤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 이것이 둘째 교육 과정을 수업 계획과 학습 결과를 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에서는 어떤 교육 내용과 지식의 측면을 좀 강조한 측면이 있었지만, 둘째에서는 어떤 그 지식과 교육 내용에 국한하지 않고, 자, 그런 어떤 지식과 내용을 어떻게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조직해서 어떻게 결과를 이끌어낼 것인가, 도출할 것인가. 자, 여기에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